되거든요. 예. 예,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 설명을 제 페이스북 그룹하고 제 유튜브 라이브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마산하포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최형두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그 하포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로서 이제 당의 공천 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포구 국회의원 후보가 되어서 자유한국당 후보가 되면은 그럼 과연 제 지역구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했던 이 도시는 마산 하포를 스마트 매력 도시로 재도약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마산이라는 도시는 한때 7대 도시로 불릴 만큼 그 산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그 인구라든가 모든 점에서 참 전국적인 규모의 도시로 발돋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쇠락해 있어서 그 인구도 그렇고 또 산업도 그렇고 모든 경쟁력이 아주 위태롭습니다. 위태로워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반드시 마산 하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동네, 우리 창원 모든 구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합니다. 그리고 특히 날로 수도권은 집중하고 수도권의 어떤 부동산 가격이라든가 인구는 집중된 데 반면에 지방은 자꾸 낙후되어가는 바로 그런 대표적인 곳이기도 하겠습니다. 저는 바로 우리 마산 하포 지역구와 우리 창원, 경남,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지방을 위해서 제 대표적인 정책을 추진해서 정말 지방도 고르게 잘 살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게 삶을 이어가는 또 삶을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도시로 만들고 싶습니다. 보도자료에 보여드렸지만 오늘 제 보도자료 제목은 마산하포 스마트 매력도시로 재도약, 인구 감소와 경제 위기 속 마산하포의 새로운 길을 찾는다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마산을 비롯한 경남과 창원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 방향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위기, 다른 지역보다 더 큰 위기에 처한 대표적인 곳입니다. 이 산업의 위기, 고용의 위기 함께 마산을 비롯한 창원, 경남은 부동산 가격 폭락과 침체로 최악의 상을 맞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이어지면서 주택 경기 침체는 마산 하포구를 비롯한 창원 지역 시민들의 경제 활동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아파트 가격 하락 순위가 집계되어 있는데요. 이 보면은 마산 하포와 성산, 의창, 진해, 창원의 대부분의 구들이 전국 최하위, 최고 가격 하락이 높았던 지역입니다. 이거 그제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마산 하포도 중요하고 마산 하포의 이웃한 우리 창원의 5개 구 그리고 이웃 그제까지도 해당되는 상황이 오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 서울대 인구연구소를 통해서 시뮬레이션 한 적이 있지만 불과 80년 뒤면은 2100년에는 이제 인구가 지금 330만인 경남도가 60만으로 인구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 마산 하포구와 창원의 여러 구들이 처할 상황이 어떤지는 또 명확합니다. 벌써부터 10대, 20대 인구 순유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지역 언론의 신문에서 사실 며칠 전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순유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10대, 20대 교육 환경과 일자리 문제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시로서의 매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우선 지금 당장 마산 하포와 이 인근 우리 창원의 5개 구, 4개 구의 큰 현안인 미분양 관리 문제입니다. 주택 문제의 주택 가격이 서울은 주택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데 마산은 바닥 모르게 깔아앉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산 하포를 비롯한 창원 인근 지역은 이미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재개발 분양이 지연되거나 재개발 철거 이후에 미시공된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력으로는 주택 경기가 살아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마산 하포를 비롯한 부동산 위기 지역에 대한 정부의 특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대책 중에 하나로 이 1가구 2주택 적용을 한시적으로 이 지역의 경우에는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의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대책은 모두 서울의 강남 쪽 집값 잡는 데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 서울의 집값 폭등을 대비한 것이긴 하지만 지금 오히려 바닥 모르게 꺼지고 있는 지방의 집값이 대책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오히려 지방의 집값을 더 가라앉히고 더 침몰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과 서울의 차별적인 부동산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대책은 지방의 생존, 지방의 부동산 위기는 전혀 감안하지 않은 정책이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마산 하포구뿐 아니라 우리 이웃 지역의 모든 지역구의 국회의원 예비후보, 국회의원 후보, 또 국회의원 되실 분들이 공감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마산 하포처럼 지금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 창원이 전국에서 미분양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이런 미분양 관리 지역, 주택 경기 위기 지역을 특정을 해서 이 지역에 한해서는 한시적으로 1가구 2주택 적용을 제외시키는 정책을 정부가 검토하고 국회가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왜 그러냐면 서울의 부동산 가격 폭등은 지금 1,000조 원에 달하는 부동자금으로 인한 이유도 크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큰 돈이 몰려갈 데가 없어서 서울로 몰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동자금의 힘에 일부라도 빌릴 수 있다면 지나치게 폭락한 지역의 부동산 가격 정상화를 위한 한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 물꼬를 한시적으로 터줘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국회의원이 되고 한다면 이 문제를 정부와 함께 상의해서 그리고 우리 창원과 이 경남의 이 부동산 위기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구의 의원들과 함께 한시적으로 1가구 2주택 적용 제외 같은 부동산 규제 문제를 새롭게 접근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선례가 있습니다. 제가 2012년에 이제 총리실에서 근무를 시작해서 2013년에 세종시에 초기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정부에서는 세종시 이전을 위해서 1가구 주택을 세종시의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 1가구 주택을 제외해 준 적이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5년간인가 3년간 제외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같은 특단의 대책이 바로 지금 마산 하포와 창원의 부동산 위기 관리 지역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부가 정말 지방을 위해서 이건 뭐 지역 균형 발전이 아니고요. 지역의 파멸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서울과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산 하포와 창원 인근의 미분양 위기, 부동산 위기 지역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함께 저는 근본적으로 마산 하포와 우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또 매력 도시로서의 재도약을 위한 정책적 비전을 마련했습니다. 우선은 쇠락한 마산 하포 경제를 재건하고 미래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마련한 것은 우선 7가지 정책입니다. 이 7가지 정책에서 일부 사실은 우리 시의 관계자들과 일부 상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건 아시아공과대학입니다. 아시아공과대학 설립 이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난해 11월이죠. 11월에 한 아시안 정상회의 전야제가 창원에서 열린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지역이 아시안과 가깝습니다. 이 아시안 지역은 제가 별첨자료에 첨부했습니다만 굉장히 우리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 경제의 발전, 특히 경남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중요한 인재를 우리가 유치를 해서 우리 아시안들이 갖고 있지 못하는 우리 산업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기계공 같은 기계공업이고, 다음 사천에 있는 그 우주항공이고, 또 로봇이고, 조선이고, 해양이고 이런 기술은 아시안 국가들이 갖고 있지 못한 겁니다. 이 국가의 인력을 우리 창원, 마산에서 바로 함께 기르자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별첨자료에 있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지역의 새로운 청년 일자리, 또 청년들이 만드는 새로운 그 창업 생태계를 위해서 저는 데크리 밸리, 데크리는 그냥 마산 경남대학교 인근 그쪽을 데크리라고 합니다. 이 데크리를 우리가 스마트 밸리로 조성해서 뭐 실리콘 밸리처럼 또는 프랑스 파리의 그 스타시옹 F처럼 이렇게 변화시켜서 이 젊은 사람들, 지금 젊은이들 뜨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뜨라고 있는 젊은이들을 이 데크리 밸리라는 이런 창업 생태계 환경, 스타트업 생태계 환경을 통해서 여기서 살고 여기서 창업을 하고 여기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곳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 데크리 밸리 조성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일 중에 하나가 아시아 공과대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창원 마산 하포구의 인력뿐 아니라 아시아의 최고의 인재들을 유치해서 함께 여기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려는 계획입니다. 다음에 올해가 마산의 자유무역지역, 자유수출지역 설립이 50주년 해입니다. 이 뜻깊은 해를 맞아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을 기능할 수 있는 새로운 자유무역지역, 자유경제지역을 가포신항 이론에 조성하고자 합니다. 가포신항과 이론과 또 가포 배후단지 쪽에 그래서 여기에는 수출 물량, 수출 50% 이상 하는 스타트업 기업이라든가 해외 기업들을 유치해서 이쪽 지역의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우선 가포신항이 새로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물동량이 아주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꾸로 이야기하자면은 수출 환경이 굉장히 좋은, 특히 해운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좋은 환경입니다. 또 하나 마창대교를 넘어서면 바로 창원공단과 이어지고 또 김해공항과 이어지기 때문에 또한 수출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환경을 이용해서 4차 산업혁명을 기능하는 새로운 어떤 자유무역지역, 자유경제지역을 가포신항 배후단지와 지금 현재 LH공사가 공공주택공사를 하고 있는 그 지역을 이런 자유경제지역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여기에는 지금 아시아 공과대학에서 이야기했지만 아시아의 주요 인력들까지도 유치해서 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공간이 될 것으로 보고요. 요즘 이런 자유무역지역이나 4차 산업혁명 이런 곳은 경치가 좋은 곳, 경관이 좋은 곳, 또 인구의 100만 도시의 주변 환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산 하포구 이 지역이야말로 또 지금 자유무역지역 50주년의 그런 역사가 있는 만큼 새로운 어떤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자유지역 신설에 적합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해양 신도시입니다. 인공섬 문제인데 인공섬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창원시도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용역을 추구했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마산 네버랜드, 이 네버랜드라는 것은 그 피트팬에 나오는 이야기, 영원히 늙지 않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지금 게임 산업, 지금 아마 우리 젊은이들은 리니지라든가 이 새로운 게임이 나오면 거의 여기에 몰두해서 밤을 지새입니다. 김택진이 NC 구단주가 이야기했듯이 김택진 야구장을 마산 야구팀을 유치하고 야구팀을 창단한 이유가 젊은 사람들이 온라인 게임에 몰두하고 있지만 그 몰두한 사람들이 실제 게임을 같이 즐기도록 하기 위해서 NC 구단을 인수했다고 했습니다. NC 구단을 창단했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저는 이 인공섬 19만 평 중에 일정 부지를 이런 어떤 리니지에 나오는 그런 게임을 실제로 현장에서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해볼 수 있는 그런 테마파크로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면 상당히 수익성 높은 기업으로도 좋고 또 인공섬에서도 상당히 왕래 인구가 많게 하는 그런 아이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네버랜드라고 붙여진 이 나머지 19만 평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싱가포르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든 바이 더 베이라 해서 바로 우리 인공섬 비슷한 위치에 만들어 놓은 공원이 있습니다. 슈퍼트리라는 것도 있고 한데 그 공원 기법을 활용해서 굉장히 세계적인 매력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체육 공간을 제공해서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상당 부분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체류형 해양 관광 도시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 지난주에 우리 설 때 보면은 창원도 그랬습니다만 마산도 어시장이라든가 부림시장, 창동이 한때 북적거렸습니다. 인구 몇만 명이 다시 돌아오면은 도시가 다시 활기를 띠고 북적거립니다. 장사도 잘 되고 그런 것처럼 지금은 정주 인구를 갑자기 내릴 수는 없지만 이런 유동 인구 또 고향과 관계된 사람들이 관계 인구를 끌어들여서 여기서 2박 3일 이상 체류하게 하고 여기서 세컨하우스로 살도록 하고 여기서 겨울을 나게 하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다양한 환경을 조성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그를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이 바로 지금 우리 마산이 지금 자랑하는 저도 비치로드 같은 그런 어떤 보드워크 마산 올레길이라고 해서 마산의 해안을 저 어시장에서부터 원전항을 돌아서 진동까지 이어지는 그 해변을 바로 데크로드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요즘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고 외국 사람도 그렇고 이 걷기에 아주 열광하고 있습니다. 한 100km 이상의 그 바닷길을 따라가는 걷기를 만든다면은 이 역시도 굉장히 매력적인 관광 상품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에 스마트 교육입니다. 지금 그 마산이 급격한 인구 감소를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도 줄고 있고, 제가 하포 지역을 다녀보면 근데 구남중학교라는 중학교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부산중학교의 분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들이 자꾸 없어지고 있습니다. 학교들이 없어지면은 또 이게 뭐가 문제냐면 마을이 새로운 젊은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을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경을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인데, 저는 거꾸로 인구가 줄고 있고 학생 수가 줄고 있는 만큼 이제는 학생 수 한 사람, 학생 한 사람 한 사람, 어린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교육 기술을 동원해서 마산 하포를 그런 시범적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말하자면 1대1 스마트 교육 시범 특구로 저는 만들고 싶습니다. 이런 선례가 있습니다. 이게 미국 볼티모어시인데요. 미국 볼티모어시는 그 성격이 마산항과 비슷합니다. 한때 대단한 항구 도시였는데 지금 상당히 쇠락한 곳이죠. 그래서 이 볼티모어시는 지금 도시의 미래를 교육에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1 맞춤형 교육 기술과 1대1 맞춤형 어떤 그 교육을 이용한 교육의 그 도시, 미국 최고의 교육의 도시로 거듭나는 꿈을 보고 있는데, 저는 그런 볼티모어형 스마트 교육 기술과 또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는 학교를 유지하면서 오히려 마산에 가면은, 하포에 가면은 우리 아이들이 저마다 가장 자기 소질과 재능과 수준에 맞는 수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교육 때문에 이사 나가는 게 아니라 교육 때문에 이사 온 도시로 만들고 싶습니다. 예,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이 노벤버 리그 한일 프로야구입니다. 우리 한일 관계가 참 마산이나 창원만큼 중요한 곳이 없습니다. 근데 마침 우리 NC가 있지만 일본의 후쿠오카에 우리가 인접한 한때 우리 자매 교류도 했던 도시인데, 후쿠오카에는 시오크라는 그 야구팀이 있습니다. 이게 손정의 소프트뱅크가 하는 그 팀입니다. 마침 우리 NC와 시오크 두 팀 간에 코리아 시리즈와 자펜 시리즈가 끝나는 게 모두 11월 초순입니다. 11월 첫 주에 다 끝납니다. 11월 둘째 주, 11월 중순에 두 팀 간에 이런 상호 교환전을 왕래시켜서 창원 마산과 후쿠오카가 서로 왕래도 하고, 이를 통해서 이미 프로야구의 시즌이 끝난 서울과 전국의 그 야구 팬들이 마산에 와서 야구를 볼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상호동이라든가 어시장 또 부림시장까지 이어지는 이런 11월의 비수기에 새로운 관광 수요를 일으키겠다는 정책을 제가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인 정책은 제가 결청으로 붙였습니다. 붙였고, 이것들이 어떻게 보자면은 그게 과연 가능하겠어? 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 건데, 그건 바로 저희들 가능하게 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은 정말 국가 정책과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아시아 공과대학 이게 만일 마산 하포에서 어떻게 가능하겠냐 그러는데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신남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쉬웠던 게 지난해 11월에 한 아시안 정상회 전야제가 창원에서 열렸을 때, 그때 오히려 이런 정책을 좀 추진했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근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아시안 정상회 전야제가 열렸던 도시고 한 아시안 간의 관계에서 상징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건 대학은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대학과 공생할 수 있는 겁니다. 경남대학교, 공과대학교 공생할 수 있고요. 또 협업할 수 있고, 상당한 강의 공간이라든가 이 공간을 협업할 수 있고, 오히려 그래서 경남대 공대라든가 경남대 자연과학 분야의 대학의 혁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시안 국가가 10개 국가입니다. 10개 국가에서 50명씩, 나라 인구별로 50명씩 우리가 장학생을 받아서 2년간 장학생을 주고, 또 다행히 마산에 지금 집값이 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국립 이 기숙사도 쉽게 제공할 수 있을 테고요. 그런 인재를 유치하고 싶습니다. 그 자금은 ODA라고 우리가 외국에 제공하는 공공 원조 자금이 있습니다. 그 공공 원조 자금을 활용하고, 또 하나 우리 창원 공단에 있는 기업들, 또 사천에 있는 그런 기업들, 또 통영, 거제에 있는 기업들이 이미 글로벌 기업들입니다. 이 글로벌 기업에서 필요한 최고의 인재를 미리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에서도 역시 이 인재 육성에 관심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아시아 국가대학 AIT, 아시아 인스티튜트 테크놀로지라고 제가 가칭을 붙여봤는데, 여기는 아시아 국가대학 아직 갖지 못한 기계공을 비롯한 중공업, 조선산업, 로봇, 항공산업, 또 원자력 산업,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현장의 기술진을 통해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고등의 어떤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MIT의 커리큘럼을 그대로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MIT 커리큘럼을 도입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의 그 영상 화상 기술 이것들이 굉장히 발전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즘 교회에 가 보시면은 교회 목사님의 연단을 보는 게 아니라 뒤에 스크린을 봅니다. 그만큼 지금 스크린을 통한 이런 수업이라든가 이런 그 화상 회의 기술이 발전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자면 MIT 최고의 교수를 AIT에서 시간을 배정해서 가르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정말 우리 마산, 하포뿐 아니라 창원과 경남으로서도 굉장히 획기적인 산업 혁신의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거 있으면 받겠습니다. 설명을 상세하게 잘 하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지금은 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하는 미팅이나 아니면 경선의 여러 가지 룰이나 아니면 일정이나 이런 걸 언론해 본 적 있습니까? 그건 뭐 지금 예비 후보로 등록은 사실 그동안은 저 혼자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한 분 하셨고 오늘 아침에 오면서 보니까 또 한 분이 더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비 후보를 등록해야지만이 사무실에 기호와 함께 그걸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예비 후보 등록 그동안은 사실 저 혼자였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두 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심중은 어떤지 대개는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뭐 지금 중앙당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이번 주에 현역 의원들을 상대로 그러니까 마산의 경우를 보면은 이제 해원구 합부구 현역 의원이 있고 또 창원도 이제 당협위원장 현역 의원이 아니고 당협위원장과 현역 의원들을 상대로 한 현역 의원 적합도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면은 제 생각에는 2월 5일까지 저희가 지금 공천 신청서를 마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천을 신청한 뒤에야 비로소 이제 공천 경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사실 안 만나려고 해도 안 만날 수가 없는 것이 공천 면접이 있을 겁니다. 지역별로 공천 면접을 할 때 만나야 되고 또 평소에 또 행사장에 자주 보고 있기 때문에 자주 보고 있고 또 대화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지역을 위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는 뜻에는 다 함께 서로 오차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발표하신 게 중에 하나만 한두 개만 해도 상당히 마산 합부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좀 꿈이 많은 사람입니다. 꿈이 많은데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왜 이런 것들이 가능하냐? 왜 교육이 스마트 교육이 가능하고 데크리 밸리가 가능하냐면은 지금 통신 기술, 근데 그리고 자유무역 지역에서 뭐 데이터 센터가 왜 마산에 오겠어? 근데 데이터 센터 데이터라는 게 지금 모바일로 모든 것이 모바일로 바뀌고 있습니다. 모바일로 바뀌고 또 IoT가 시작되면은 이제는 기계도 자료를 생산해냅니다. 냉장고도 자료를 생산해내고 그 데이터의 축적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과거에 우리가 책이라든가 텍스트를 했을 때도 뭐 도서관이 필요한 수고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영상과 또 모든 그 데이터 기록, 통신 기록을 그걸 하려고 그러면은 아마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센터가 전국에 들었을 겁니다. 저는 그걸 지금 그 바다 쪽 가깝고 또 이 지리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전 세계 인터넷 통과하는 게요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전 세계로 나갑니다. 그 해저 케이블이 부산으로 나가는데 거제도로도 나갑니다. 그 해저 케이블 지도가 보면 나오는데 그게 사실 마산 합포도 경로에 있습니다. 그 지금 이 대표적인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 이미 손정희하고 KT가 김해에 이걸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설치한 적이 있는데 그게 2011년이거든요. 2020년입니다. 지금 이전에 뭐 KT의 황창규 사장이 무슨 법칙을 했지만 데이터의 증가 속도가 1년마다 지금 아마도 몇 배씩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우리는 이 컴퓨터는 클라우드로 그냥 다 하지만 이 클라우드로 올라가는 것을 저장할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데이터 센터거든요. 이 데이터 센터는 빅데이터라든가 나중에 이 부차적인 사업들, 연관 산업들을 발전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 우리가 마산 가포 같은 지역에 산업이 없기 때문에 진북 산단도 있고 또 가포에 있는 이런 데 유치해야겠다는 것이고요. 이 산업의 추세를 제가 반영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데크리 밸리라든가 이 가능한 것은 화상 통신 기술이 5G, 와이파이 6와 함께 굉장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데크리 밸리 네버랜드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이미 이제 5G 폰을 쓰고 있습니다만 5G는 굉장히 유지 비용이 기지국을 많이 들여야 되고 유지 비용이 비쌉니다. 그래서 통신사들이 굉장히 지금도 수지를 못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5G급 통신 속도를 유지하면서 엄청난 그 스마트 팩토리였던가 스마트 시티의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기술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와이파이입니다. 와이파이도 그냥 와이파이고 와이파이 6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와이파이 6의 어떤 시범 단지를 19만 평이기를 하면은 근데 리니지 게임을 해도 여기는 속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가상현실과 현실의 테마파크 위에서 아주 총체적인 어떤 경험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와이파이 6는 또한 지금 와이파이 6 단말기가 삼성에서 작년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이건 사실 삼성하고도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중요한 그 계기가 될 것이고, 그다음 댓글이 벨리도 이제 우리는 MIT에 가지 않아도 MIT 수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제가 페이스북에다 올리기도 했는데 MIT의 6개월 코스 같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온라인 들을 수 있는 거. 이거 실제로 강의처럼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은 우리 댓글에서 학생들이 MIT의 수업을 같이 듣는 거죠. 거기서 영어가 좀 잘 되는 사람들은 영어를 통해서 영어를 해설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같이 협업하고 서로 기술과 지식과 창업의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가는 게 지금 가능한 시대입니다. 그런 가능한 시대를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